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샤오미가 만든 미모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깅페이스의 미모 7빌리언 RL 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 샤오미 하면은 뭐 핸드폰 만들고 뭐 가전제품, 특히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기능이 있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샤오미라는 회사를 나무위키에서 좀 찾아보면은 요 로고 많이 봤죠. 요 로고. 그래서 이 샤오미가 2010년에 생긴 회사고 뭐 직원은 43,000명 2024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사업은 주로 스마트폰이 매출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뭐 IoT, 라이프 스타일 아마 이거 샤오미 밴드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인터넷 서비스도 있고 뭐 전기차도 만드나 보네요. 전기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애플, 삼성, 그다음에 샤오미네요. 샤오미가 세 번째네요. 아무튼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LLM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학습 방법을 뭔가 그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특징만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모델은 특히 수학 및 코드 추론 능력을 작은 7빌리언이죠. 작은 크기에서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되었다. 점점 더 추론 능력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이게 사실상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결국은 그 이공계의 그런 기술들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LLM도 마찬가지로 수학, 코딩, 논리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LLM의 그런 능력들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추론을 위해서 태어난 기본 모델이다. 그래서 아마 이거 베이스 모델 얘기인 것 같고요. 사전학습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론 모델은 보통 사후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전학습 때도 추론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전학습 데이터 자체에서 추론과 관련된 패턴이 많은 부분을 골라내고 똑같이 학습을 시키더라도 추론과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추론 문제를 대량으로 합성하여 학습시켰다. 결국은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추론 문제를 많이 포함시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단계 데이터 혼합 전략,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특정 순서와 비율로 섞어 사용했다. 데이터를 단순히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비율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한가 봐요. 앞에부터 쭉 학습을 하니까. 다중 토큰 예측, 멀티 토큰 프리딕션, 그 MTP라고 하는데 단순히 다음 단어 하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측해 나가는 건데 아니라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예측하는 학습 목표를 추가하여 모델 성능과 추론 속도를 높였다. 는 얘기네요. 선구적인 추론 모델 만들기 이렇게 해서 강화 학습 단계에서 그러니까 레인포스 러닝이죠. 강화 학습 단계에서는 규칙 기반의 정확한 보상. 강화 학습이라는 게 이제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13만 개의 수학 및 코드 문제를 강화 학습에 사용했는데 이때 모델이 꼼수를 부려 보상만 높이는 리워드 해킹이라고 하나 보네요. 그걸 막기 위해 오직 규칙 기반 검증으로 정확히 맞췄을 때만 보상을 주었다. 는 얘기네요. 어려운 코드 문제 해결을 위한 똑똑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도 또 중요한가 봐요. 특히 어려운 코드 문제의 경우 정답을 맞히기 전까지는 보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방법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그 완전히 맞출 때까지 보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학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세분화했다. 는 얘기네요.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는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쉬운 문제는 작은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똑똑하게 했다.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재활용으로 효율 증대, 쉬운 문제를 강화학습 후반부에 다시 샘플링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더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좀 쉬운 문제 풀게 해가지고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얘기인가요?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 RL 인프라스트럭처. 요거는 이제 GPU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GPU가 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 Seamless Rollout 엔진?
개발하여 강화 학습 훈련 속도를 2.29배, 검증 속도를 1.96배 빠르게 만들었다. 사실상 이 빠르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LLM이라는 게 이게 뭐 내가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도를 개선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추론 엔진 강화 학습 시스템 내에서 추론 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미모 7 빌리언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사전학습 단계부터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똑똑한 강화학습. 그러니까 RL을 할 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을 조절을 잘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인프라스트럭처죠.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학습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모 7 빌리언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추론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아까 이 허깅 페이스에 있는 페이지를 제미나이가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면은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미모 7 빌리언 RL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GPQA 다이아몬드 보면은 내가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닌데 뭐 QWQ 32 빌리언 프리뷰하고 비슷한 점수네요. 그죠? 뭐 이런 거는 워낙 큰 모델들이다 보니까 그죠? 이쪽은 다 큰 모델들이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큰 모델들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작은 모델 14빌리언, 7빌리언인데 같은 7빌리언은 R1, 딥식 R1, 디지털 QN7빌리언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같은 7빌리언하고 비교하면 지금 미모 7빌리언이 다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도 있고 뭐 조금씩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32빌리언급하고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쪽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여기는 뭐 상당히 큰 상용 모델들이잖아요. 특히 매스매틱스 쪽으로 가보면 아까 수학하고 코딩을 주력을 했다 했잖아요. 매스매틱스에 가보면 이게 미모가 95.8인데 95.8이면 이 중에서 1등이에요. 여기는 지금 상당히 큰 모델들인데 그 다음에 62점 AIM리 2024 여기도 1등이고요. 1등 요것도 있네요. 이게 딥식이었죠? 딥식 14빌리언 같은 모델보다는 월등히 낮고 큰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AIM리 2025는 요게 50.72, 요게 오픈 AI 5원이네요. 5원 미니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왔고, 코딩도 57.8이면, 뭐, 다른 모델들, 이 상용 모델들보다도 더 높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라이브 코드 벤치 V6도 49.3으로 다른 모델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모 7 빌리언이 베이스 모델이 있고, RL 제로가 있고, 그 SFT가 있고, RL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요 RL이 가장 마지막에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만들어낸 모델인 것 같아요.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점수가 뭐 수학 그다음에 코드 이런 것들이 다 RL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 빌리언 미모 7 빌리언 RL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LM 스튜디오고요. 제 문제는 소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2배속으로 돌려갖고 문제 소개는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문제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하고 X에 대해 한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라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57번째 색상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죠.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는데 맨 뒷사람은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 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자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은 자기의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모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런 문제죠. 뒤에 있는 두 사람이 모른다고 한 이유를 확률로 판단해보면 맨 앞 사람이 자기의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하나는 다른 동전보다 가벼운 가짜 동전입니다. 눈금이 없는 양팔 저울을 몇 번 사용하면 가짜 동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죠.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수식으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5년 전에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수식으로 세워서 풀면 되겠죠.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니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 중 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 있느냐, 확률을 구하는 거죠. 네,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대 사이즈, 피복, 그 다음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주고 USB 설계법으로 철근량을 구해 라고 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으면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맵을 만들어줘. 수식은 렌더링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두 근이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내용이죠. 다음 마지막 12번째 문제입니다. ibeam 또는 hbeam이라고도 하죠. ibea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줘. 그리고 단면적도 구해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를 제가 미리 풀어뒀는데 LM 스튜디오에서 각각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어느 모델이냐면 미모 7 빌리언 RL GGUF 요 모델이고요. 요게 4.68기가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다운로드 받았고, 그러니까 양자화는 FP16도 있고, 8, Q8, Q6 있는데 4로만 했고요. 뭐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은 것들은 이 제 노트북에서는 잘 안 돌아가는 거니까 비추천이기 때문에 아무튼 Q4 KM 모델을 다운받아서 질문을 다 던져서 답을 받아놨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패턴 맞추는 문제인데 생각을 30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메모리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제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 얘를 돌려놓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떻게 찾았는지 쭉 보면 싱킹은 지금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쭉 보면은 답을 하기 전에 중국어로 돼서 좀 읽기가 힘긴 한데 자, 어찌됐건 답을 새로운 알파벳이 하나씩 추가된다. 요거는 내가 알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A, B, C, D 뒤에 A, B, C, D, E가 와야 되는데 E 하나만 온다고 얘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한 방정식 문제인데 얘는 이제 8분을 소요를 했고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 다섯 가지 색깔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라는 거고 이제 뭐 나누기 해갖고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구하면 되는데 7분을 소요를 했고요. 답을 파랑이라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네 번째 문제는 사과를 먹는 순서인데 19분을 소요했고 답을 CABD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맞췄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모자 색깔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요게 상당히 추론을 많이 했어요. 608분 했는데 답이 안 나왔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117분을 고민을 하더니 답을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추론을 오랫동안 했는데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틀렸고요. 여섯 번째 문제는 똑같은 동전 중에서 가짜 동전 찾는 거죠. 양팔 저울질로 양팔 저울질 몇 번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 보면 889로 나눈다는 내용이 있죠. 싱킹에. 그래서 최소 세 번이 필요하다. 공식도 적용했고요.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맞췄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뭐 간단한 방정식 문제죠. 아버지의 나이를 맞추는 문제인데 아버지의 나이가 80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죠? 일곱 번째 문제 맞았고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의 범인을 찾는 건데 13분을 고민했습니다. 13분을 고민하고 B가 범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맞췄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팔면체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건데 81분을 고민을 했고요. 답을 48가지 경우가 곱이 합보다 크다 라고 카운팅을 했고 그래서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아홉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열 번째 철근 양보하는 문제인데 85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4082mm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 단위 변환이나 이런 것도 잘 하고 뭐 이렇게 피복을 빼서 D 값도 구하고 유효 깊이죠. 유효 깊이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잘 했는데 여기 생각을 한 거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청 고민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열 번째 문제 틀렸고요. 자, 11번째 문제 코딩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이제 글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문제인데 고민을 많이 했고 코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방정식, 식은 또 한자로 썼네요. 자, 너무 간단해서 1, 4, 3. 그것도 중국어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금방 구했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은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안 나왔죠. 틀렸습니다. 11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12번째 문제는 H빔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로 그리는 문제인데
여기 83번을 고민했네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Calculate and Draw를 누르면 일단은 여기에 저기가 안 나왔어요. 단면적 구한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웹이 안 그려져 있고 여기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한번 바꿔보면은 200으로 상부 플랜지 폭을 바꾸면 이렇게 줄긴 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부 플랜지하고 하부 플랜지는 작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웹 높이를 바꿔보면 변화가 없고 그래서 웹 끓이는 게 뭔가 어디 잘못된 것 같아요. 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코드 말고 요 싱킹 한 거를 쭉 보면은 이 끝에 쪽에 답변에 나온 코드 말고 끝에 쪽에 이 싱킹의 끝에 쪽에도 코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긁어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긁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답변의 모양하고는 다르잖아요. 아까 답변에 나온 건 요렇게 생겼었거든요. 여기 input parameters라고 나오고 얘도 보면은 얘는 input parameters라는 말이 안 나오고 HBeam section properties and drawing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싱킹에서 만든 코드하고 답변으로 내놓은 코드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얘도 드로우 섹션 한번 눌러보면 얘는 단면적 구한 건 맞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면 200이 줄어들고 웹이 따라가죠. 잘못되긴 했어요. 근데 아까 그 답변으로 나온 거보다는 조금은 낫죠. 웹은 일단은 그려지긴 하니까. 웹을 예를 들어서 500으로 키워보면 웹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단면적도 나오고 웹도 그려지고 물론 잘못 그려졌지만 그래서 그 답변으로 나온 거보다는 좀 나았다 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에서 나온 거랑 생각할 때 만든 코드랑 다르다. 이것도 결국은 그 리즈닝을 해서 그때 코드를 막 만들어 보고 뭐 자기 혼자 어떤 판단을 해볼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답변으로 낼 때 그 사이에 또 할루시네이션이 생겼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12번째 문제는 틀린 거죠. 자, 12번째 문제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샤오미 미모 7 빌리언은 58점을 받았습니다. 58점이 얼마 전에 그 QN3 0.6 빌리언 그죠? 1 빌리언도 안 되는 0.6 빌리언이 58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QN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 딥식 아론이 큰 충격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QN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샤오미의 미모 7 빌리언을 다른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점수로 소팅을 해보면요. 지금 58점을 받은 모델들이 뭐 라마 4 스카우트 109 빌리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4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리즈닝 플러스도 58점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딥식 R1 8 빌리언도 58점을 받았었네요. 수엔3 0.6 빌리언 이게 대단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코맨드 A 111 빌리언은 뭐 샤오미 미모 7 빌리언보다 한 개를 더 틀렸고요. 그래서 요 밑에도 지금 한 문제 더 틀린 그 모델들도 뭐 라마 3.3 70 빌리언, 레카 플래시 21 빌리언, 뭐 젬마 3 QAT 뭐 이런 더 큰 모델들도 한 문제씩은 더 틀렸어요. 뭐 샤오미 미모 7이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델 크기로 소팅을 해서 보면은 엑사원 딥 같은 경우에 7.8 빌리언인데 샤오미 7 빌리언보다 좀 두 문제를 더 틀렸고요. 아무튼 크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뛰어난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샤오미가 만든 미모라는 추론 기능이 있는 LLM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